여러분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뜨악하죠? 앞으로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 누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제일 기술을 빠르게 밀고 있는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튀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AI, 로봇, 에너지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돈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진짜 깊고 길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하는지 그게 정말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있죠? 이 돈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은행이 찍어내서? 나라가 보증해주니까? 물건 사는데 필요하니까? 전부 맞는 말인데 사실 진짜 핵심은 희소성이에요. 돈이 무제한으로 찍힌다면 가치가 없듯이 뭔가가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희소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AI와 로봇이 인간이 하던 일을 거의 전부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죠.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이 회계도 하고, 사람이 문서도 쓰고, 사람이 운전도 하고. 근데 AI가 이걸 대부분 대신하게 된다면 사람이 하는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집니다. 물건과 서비스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의 가치가 밀려 내려가요. 왜냐면 돈의 가치는 결국 노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노동 가치 생산. 이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서 머스크가 말하는 핵심이 나옵니다. 앞으로 AI가 인간이 생산하던 가치를 거의 다 생산하게 되면 돈이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돈은 원래 교환 가치잖아요? 근데 AI가 모든 걸 무한에 가깝게 생산한다면 굳이 교환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화폐는 에너지다. 저도 처음에는 이 문장을 듣고 또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걸 깊게 들어보면 굉장히 말이 됩니다. AI는 무슨 힘으로 돌아갈까요? 전기로 돌아갑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연산 장비, 냉각 시스템. 이 모든 게 전기를 미친 듯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하나 충전하는 데 쓰는 전기랑 AI 하나 돌리는 데 쓰는 전기량은 차원이 달라요. AI는 계속 연산해야 하니까 24시간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전기 부족 때문에 모델을 제대로 못 돌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웬만한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어요. 앞으로 AI 발전 속도가 지금보다 5배만 빨라져도 전기 수요는 말 그대로 천장을 뚫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자원이 될까요? 맞아요. 전기 자체예요. 전기를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게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개인 경쟁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산은 무한으로 늘어나도 전기는 무한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모든 전기 생산 방식은 희소성을 갖습니다. 땅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아무나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에 희소성 가치가 붙고 그 희소성 덕분에 미래의 화폐이자 미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돈화폐는 인류 역사에서 잠깐 쓰인 중간 기술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는 우리가 가진 전력량이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머스크가 던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미국의 엄청난 부채도 AI 로봇 생산량이 폭발하면 해결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 부채는 지금 30조 달러가 넘어요. 이자만 해마다 수백조 원이에요. 이걸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갚아요. 근데 AI 시대에는 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 경제 시스템의 비용 구조가 확 바뀝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폭발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세수는 늘어나고 경제 전체가 초효율화되는 시대가 오면 부채 부담이 자연스럽게 희석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갚는 개념이 아니라 부담이 사라진다는 개념에 가까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준비해야 하지? 좋아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가치가 되는 시대가 실제로 온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산 전략은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전략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개인은 어떤 자산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AI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몇 배가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AI 수준이 5배만 커져도 전기 수요는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그냥 과장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미 미국 안에서도 AI 때문에 전기 부족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앞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기업도 국가도 전기 확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석유를 차지하려고 경쟁했던 시대처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에너지 경쟁이 시작된다면 개인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에너지 기업은 앞으로 기본 투자처가 된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에너지 기업은 약간 올드한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석유, 가스, 화력발전, 이런 것들은 성장성이 낮다고들 생각했죠. 근데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면 AI는 전기 없으면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산업이에요. AI 산업이 커질수록 전기를 만드는 기업들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요. 전력 망그리드 인프라 기업, 배터리 기업, 전력 저장 ESS 기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 원자력 기업, 초고압 송전 케이블 기업,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기업. 여러분, 혹시 느껴지나요? 미래엔 이게 그냥 전력 사업이 아니라 AI의 심장이 되는 겁니다. AI가 커지는 속도 전기 수요 에너지 기업 수익 증가. 이 공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REITs 포함과 폭발할 가능성. 여러분, 데이터 센터 아시죠? 우리가 쓰는 AI는 모두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랑 냉각 시스템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땅값이 오르냐면 전기 공급이 안정적인 지역의 땅, 기온이 낮아서 냉각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 대규모 발전소 근처의 땅, 대형 기업이 데이터 센터 만들 수 있는 부지, 이런 지역들이 엄청난 미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 REITs도 미래 성장주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부동산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갖는 건 AI 인프라형 부동산이기 때문이에요. 삼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진다, 당장 현금이 쓰레기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현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비중을 너무 높게 가지고 있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AI와 에너지가 새로운 산업 중심이 되면 돈이 가치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 가치가 줄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부채 가치가 줄죠. 근데 AI 시대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대가 옵니다. 물가는 특정 분야에서 폭락하고 다른 분야는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에너지 자산이에요. 산노동 기반 수입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자산 기반 소득이 필수.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예요.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AI가 회계와 문서를 대신 쓰고, AI가 디자인을 하고, AI가 영상 편집을 하고, AI가 상담을 하고, AI가 운전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버는 돈은 줄어들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ETF, 배당주,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져가야 해요. 이게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미래에 생존하는 법이 됩니다. 오미래에는 전기요금이 새로운 지표가 된다. 여러분, 지금은 물가지표, 금리지표, 환율지표를 보죠? 근데 미래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전기가격. AI는 전기가격에 매우 민감해요. 전기가격이 오르면 AI 운영 비용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격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기가격이 싼 나라 AI 기업들 몰림, 전기가격이 비싼 나라 AI 기업들 떠남, 전기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성장 둔화, 전기 과잉 공급되는 나라 새로운 경제 중심지. 이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전력망 재정비, 원전 재활성화, 신재생 확대,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겠구나 느껴지죠? 근데 아직 끝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바로 돈이 사라진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자, 이제 이롱폼의 마지막 그리고 핵심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부터가 가장 재미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돈이 사라지는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일단요, 돈이 사라진다는 말은 진짜로 지폐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돈 말고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이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의 의미가 사라진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 음식도 사고, 집도 사고, 에너지도 사죠. 근데 미래엔 AI와 로봇이 생필품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생산해낸다면 음식 물건 서비스의 가격이 거의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뭘로 가치를 평가할까요? 바로 얼마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얼마나 전기를 싸게 많이 쓸 수 있는가. 이게 새로운 경제 권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 AI를 마음껏 돌릴 수 있음. AI를 많이 돌리는 사람 더 많은 생산 가능. AI 생산량이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향력 확보. 결국 돈이 불을 만든다 해서 에너지가 불을 만든다로 시대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 그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AI 시대가 오면 사라지는 직업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직업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AI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한 사람인가?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전력 인프라 관리 전문가, 에너지 저장 기술 전문가, 신재생 기술자, AI 모델 운영 최적화 전문가, 전력 효율화 시스템 개발자, 로봇 및 자동화 기술 전문가, 냉각열 관리 기술자. 이런 직업들은 최대 성장 분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직업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맞아요.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할 기본 자산으로 바뀌어요. 삼돈이 사라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생산 비용 0 필수품 가격 하락, 에너지 부족 AI 운영 비용 상승, AI 수요 폭발 전기 가격 상승, 전기 가격 상승 에너지 기업 이익 폭발. 결국 미래 물가는 이렇게 양극화될 수 있어요. AI가 만드는 상품 거의 무료, 전기 등 인프라 가격 상승. 그래서 에너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과거엔 월급 많이 받는 사람 vs 적게 받는 사람, 이게 차이를 만들었다면 미래엔 에너지 자산 가진 사람 vs 없는 사람, 이 구조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실전 전략. 이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의 전략.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돈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망그리드 관련 기업, 고효율 배터리 기업, 에너지 저장 ESS 기업, 태양광 풍력 장비 기업, 원자력 기술 기업,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 이런 기업들은 AI 확장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대엔 현금은 가치가 빠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는 물가가 폭락하고 다른 분야는 천장 뚫고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금만 쥐고 기다리는 건 미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인간 노동의 가치는 AI가 발전하는 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 수입만으로는 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투자, 배당, 자산 수입,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AI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해요. 냉각 기술,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반도체, 특히 AI 연산용,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런 분야의 성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AI의 성장은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AI 시대, 에너지 시대, 자동화 시대.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 자산과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돈의 가치가 진짜로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 이거 무섭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 기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머니로그에서는 이런 복잡한 금융 이야기, 미래 산업 이야기, 그리고 개인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까지 쉽게 풀어서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미래 자산을 만들어 봅시다.